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GV70 가계약을 했습니다. 12월 8일에 제네시스 수지에서 이 안팎 그 리뷰 했잖아요. 그때 제가 12월 그 다음날 9일에 카마스터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사전 계약 하려면 좀 있어야 되고 그때 가서 하면 늦는다. 그래도 뭐 지금 해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죠.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해보려고요. 이 카탈로그로 보고 하면 좋지만 영상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PDF 열어놓고. 이게 카마스터가 보내줬어요. 가격표. 일단 다른 제네시스처럼 이 차도 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형의 옵션이나 뭐 개별 옵션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이제 차 주문해서 차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 가격이 이게 원래 발표가 4,900만 원부터 있잖아요. 맨 처음에 발표될 때. 근데 4,880만 원 나눠지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카마스터가 보내준 건데 개소세 그 연장 확정돼 갖고 4,791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4,900만 원보다 좀 더 싸졌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옵션 기본 사양이 크게 파워트레인, 외관, 내관, 내장, 안전, 편의, 시트, 인포테인먼트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형을 사면은 엔진이 가솔린 2.5 터보예요. 제가 살려고 하는 게 가솔린 2.5 터보죠. 이거는 뭐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8단 자동 변속기,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RMDPS, ISG, 통합 주행 모드, 드라이브 모드죠. 그리고 런치 컨트롤. 그러니까 가장 깡통사도 런치 컨트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런치 컨트롤이 쓸 일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관은 풀 LED 헤드램프, 방향지 시등 LED 주간 전조등, 그리고 리어 콤비 램프도 풀 LED. 타이어가 18인치가 기본 사양이네요. 235에 60R, 브리지스톤.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앞면과 전체도. 이게, 그러니까 이거 두겹유리잖아요. 이게 기본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체. 물론 저처럼 이렇게 1열만 타고 다니는 사람도 2열까지 돼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이게 뒤에가 방음이 약하면 뒤쪽에서도 이렇게 G70처럼 뒤쪽에서도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하체 방음도 그렇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본 사양에 웬만한 편의 장비 다 들어가 있어요. 추가로 뭐 편의 장비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좀 빼고 가격 좀 낮춰주면 더 좋을 건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면과 뒷면 전체 도어에 자외선 차단 유리, 오토 언폴딩, 루프렉, 듀얼 머플러. 루프렉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장은 기본이 8인치 계기판, TFT 클러스터. 이게 8인치가 그러니까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전 항상 프로쇼만 보니까 12.3인치만 맞는데 3D. 8인치도 G70을 생각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달에 G70 전시회에서 그 8인치도 있었는데 8인치 계기판도 괜찮아요. 패들 시프트, 하이패스도 있군요. 프레임리스 룸미러. 여기까지 괜찮은데 내장재가 블랙 하이그로시. 제가 또 하이그로시 싫어하는데. 근데 그 하이그로시도 하이그로시 나름이어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죠. 제네시스는 이 하이그로시가 기본 형에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터치 타입 공조 패널. 이거는 프옵션 사양이랑 거의 같은 것 같죠.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램프, 앞좌석 LED 푼 램프. 이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기본인데 이게 그 시그니처 셀렉션 그거에 따라서 이쪽에 그 웨이브 라인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참고로 무드 조명도 없어도 돼요. 혼자 타고 다니는데 무슨 무드 조명을 켜요. 그리고 안전은 앞좌석 어드밴스드, 운전석 무릎, 센터 사이드, 앞좌석 사이드, 전복 대응 이쪽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ESC,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개별 타이어 공기압. 이거는 뭐 거의 기본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뒷좌석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이소픽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후진 가이드 램프. 이거는 저 그랜저에 있는 거네요. 후진 가이드 램프. 뭐 있으면 좋지만 이것도 뭐 굳이 필요가 있나. 후진 가이드 램프가. 그리고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저는 2열에
사람이 탈 일이 없어서 이것도 굳이 필요 없죠.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이게 최신의 AEB군요.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여기에는 이제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까지 포함이 되네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석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ACC. 그러니까 ACC도 있죠. 저 사실 처음에 그 ADS 중에서는 최소한 ACC는 기본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당연히 있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안전 구간과 곡선로 포함이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중앙 잡고 가는 거, 이것도 기본입니다. HDA도 기본이고, 근데 참고로 HDA도 이게 약간 좀 버전이 있어갖고 그 상위 개별 옵션 선택하면은 좀 더 좋은 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편의 사양에는 이것도 되게 많아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제네시스 디지털 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레인 센서, 열선, 운전대도 전동이죠. 그리고 지문 인증 시스템, 이게 개인화와 시동 결제 포함. 그리고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후속 공조 전석 제어, 오토 디포그,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그리고 애프터 블로우가 포함이 됩니다. 애프터 블로우가 사실 좀 민감하신 분들은 막 사제로도 달고 그러잖아요. 있으면 좋죠. 애프터 블로우가. 이게 이제 투싼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이 G70의 두 번째로 적용이 되네요. 애프터 블로우가 이제 에어컨 그 안에 습기 있으면 냄새 나잖아요. 에어컨. 이제 그거 방지해 주는 건데, 설명 들으니까 GV70의 경우에는 시동 끄고 30분 후에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는 아직까지 에어컨 냄새가 안 나는데, 저기서 이게 막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저게 필요한가? 왜냐면은 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차 멈추기 전에 미리 에어컨 끄고 송풍만 해서 말린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전 지금까지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에어컨 냄새 한 번도 안 나요. 신기하죠? 자, 이것도 자가치유 기능 있나?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 여기에는 미세먼지 센서와 그 엔진룸 프리필터, 고성능 항균 콤비 필터, 조향 연동 후방 모니터. 그러니까 그 서라운드 뷰는 옵션이죠. 이거는 그냥 후방 모니터, 그 가이드라인만 있는 거. 그리고 EPB,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4개 모두 원터치 윈도우. 중요하죠, 이거. 기본이 됐어. 그리고 전방, 후방, 주차 거리 경고. 이게 서라운드 뷰가 없으니까 앞뒤로 그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수동이 아니군요, 트렁크가.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 지능형 엔진 오일 교환 알림. 이렇게 있습니다, 편의 장비가. 그리고 시트는 기본이 인조 가죽이에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12웨이 12방향, 럼버 서포트 포함. 그리고 동승석도 8방향, 높이 조절 포함. GV70은 기본에 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들어가 있어요. G90 같은 경우에도 그 체형 입력하면은 자세 맞춰주잖아요. 이거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저 수입차에 몇 개 차종이 있었는데 요즘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맞거든요.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좌석 통풍과 열선 시트. 그러니까 통풍과 열선도 기본이에요. 저는 뭐 열선은 필요 없는데 통풍은 있어야죠. 열선은 옛날에 할머니가 그 전기장판 위에서 자면은 피 마른다고 그 말 듣고서부터는 이거 안 켜고 있죠. 저 영하 10도도 안 켜요, 이거. 그리고 2열의 열선 시트. 그러니까 2열 열선 시트도 기본인데 이제 통풍은 빠져 있는 거죠. 2열 수동 리클라이닝 6대4 폴딩, 이게 시트입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14.5인치 모니터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통틀어서 가장 큰 사이즈가 14.5인치인데 이게 이제 14.5인치 기본으로 들어가죠. G70은 10.25인치인데 이게 차이가 되게 크죠. 두 단계나 커요. 그리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제네시스 카페이. 근데 이 카페이 같은 경우는 이게 자주 쓰게 될까라는 의문도 있고요. 발레 모드도 있고, 발레 모드도 저는 뭐 차 안 맡길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굳이 필요 없고,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이건 유료라고 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이거 좋죠. 무선 업데이트. 스피커가 9개. 그리고 1, 2열에 USB 단자. 이렇게. 이게 기본 사양입니다. 이게. 그 밑에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딱 이 깡통만 주문하는 거죠. 제가 원래는 진짜 딱 깡통만 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 밑에 있는 옵션을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어갖고, 그럼 그 밑에 필수 선택 사양에서 왼쪽부터 볼게요. 기본형을 사면은 가솔린 2.5 터보가 기본이고, 그리고 디젤을 사려면은 24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 가격이 꽤 비싸죠. 원래 디젤이 비싸요. 가솔린보다. 참고로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 머플러가 히든 타입이에요. 안 보이는 거. 듀얼 머플러 비적용. 그리고 가솔린 3.5 터보를 사려면은 이게 935만 원인데 갑자기 굉장히 비싸지죠. 아무리 V6라고 해도 3.5가 935만 원이니까. 근데 여기에 AWD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4P 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동 타입은 이제 기본이 2WD, 뒷바퀴 굴림이고, 여기서 AWD를 개별적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터레인 모드가 포함이에요. AWD는 가격이 295만 원이에요. AWD의 가격이 꽤 나가죠. 참고로 저는 후륜을 살까, 이것도 거의 확정이에요. 거의. 왜냐하면은 뒷바퀴 굴림 SUV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의 뒷바퀴 굴림 베이스의 SUV는 거의 사륜이 많고, 특히 수입차는 이제 풀옵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사륜이잖아요. 그래서 뒷바퀴 굴림 SUV가 거의 없어서 좀 특이하게 보이려고. 앞바퀴 굴림 SUV는 되게 많죠 지금. 근데 후륜 SUV는 별로 없으니까, 예, 물론 이제 약간의 걱정되는 게 겨울철에 또는 갑자기 눈이 오면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외장 컬러는 총 12가지인데 기본 사양이 유광 8종이에요. 그리고 매트 컬러, 무광 4종은 이게 추가 금액이 있죠. 69만 원. 참고로 추가 금액이 드는 이 무광은 총 4가지인데 제가 이거 본 적은 없어요. 그 수지나 시승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워낙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어쨌든 이 무광은 별로예요. 돈 들잖아요. 69만 원. 확실히 이게 제네시스라서 현대보다 비싸죠. 얼마 전에 시승했던 카니발 리무진만 해도 그 하얀색 선택하면은 추가 금액이 8만 원 더 들거든요. 8만 원? 사실 그 8만 원도 뭐 이거 돈을 받아 이랬는데, 제네시스는 이게 69만 원이니까 색상 무광에 되게 비싸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건 볼 것도 없고요. 이 메탈릭 유광 8종에서 이제 골라야죠. 이 GV70은 G80이나 G70과는 달리 뭔가 이렇게 탁 확 하고 이렇게 끌리는 색깔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방금 그 두 차종은 그 레피스 블루, 그게 색깔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 GV70은 레피스 블루가 없어요. 로얄 블루만 있어요. 근데 이 로얄 블루가 별로 안 예뻐요. 파란색은 파란색인데, 여러 차를 봤을 때 가장 괜찮은 색깔은, 눈에 확 띄는 색깔은 이 빨간색이거든요. 또는 그린. 근데 이런 색깔은 예쁘긴 하지만 실제 내가 차를 구입할 때는 또 그 다른 문제라서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역시나 가장 만만한 색깔은 세빌 실버가 아닌가. 세빌 실버가 원래 세차를 하든 안 하든 티가 안 나거든요. 제가 세차 안 해요. 이 차도 세차 안 하잖아요. GV70 사도 세차 안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제가 닦고 조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실내도 되게 지저분하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이 세빌 실버가, 이것도 거의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이 있죠, 기본.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이 기본이 있고 그 옆에 스포츠 패키지가 있잖아요. 기본과 스포츠 패키지에 따라서 그 내장 선택의 그 옵션, 그 사양이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기본을 먼저 보면은, 만약에 제가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저는 18인치는 안 하고 19인치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19인치 얼마 안 하잖아요. 69만 원. 미쉐린 타이어. 일단 18인치는 별로 생각이 없고, 19인치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사양이 19인치 다크 하이퍼 실버일이고,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은 그 디자인이 이게 조금 다르죠 아마. 사진으로 보기에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스포츠라고 해서 멋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21인치는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20인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 GV80 그때 19와 21인치를 번갈아 타봤는데
19인치가 승차감이 더 좋았거든요. 21인치는 뭔가 좀 이렇게 애매한 그런 승차감. 그래서 GV70도 19인치로 거의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장 디자인을 보면은 기본이 스탠다드죠. 추가금 없는 거. 여기에는 인조 가죽 시트와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 제가 이거 깡통은 본 적이 없는데 G80 깡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 사진으로 봤거든요. 근데 깡통도 괜찮아요. G80은. 근데 이거는 GV70이고 하이그로시가 이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가늠이 안 돼 갖고, 그래서 최소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은 선택을 할까 거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이게 167만 원인데 천연 가죽 시트와 파이핑 적용, 스핀 브러시드 패턴 알루미늄 내장재, 인조 가죽 내장재, 이게 크래시 패드와 도어 트림 상단, 콘솔 가니쉬, 리어 에어벤트 베젤에 들어갑니다. 스탠다드 디자인 내장이 색깔이 두 개예요. 블랙 모노톤이랑 바닐라 베이지 투톤. 제가 그 수지에서 보니까 확실히 밝은 색이 좀 더 예쁘긴 하죠. 검은색보단. 여기 보니까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이 안 쓰인 것 같긴 하네요. 이 카탈로그로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마음은 이 밝은 색인데 이게 좀 더 고급스럽고 눈으로 보기에는 뭐 어차피 내장 같겠지만 겨울에 좀 더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거 갖고 이제 출퇴근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 하려면은 여기에 이제 자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밝은 색이면은 그 하얀색이나 그 자막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검은색 그 내장이 좀 더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이거 좀 고민 중이에요. 돈을 조금 더 써서 디자인 셀렉션 1으로 하면은 이게 총 5가지예요. 블랙 모노톤과 바닐라 베이지 투톤, 파인 그로브 그린 투톤, 하바나 브라운 투톤, 벨벳 버건디 투톤. 이것도 역시 베이지가 낫긴 한데 이게 카탈로그의 사진으로 보기에는 잘 구분이 안 가요. 뭐 당연히 내장재가 좀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이 사진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 셀렉션 1은 총 5가지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베이지가 가장 낫습니다. 벨벳 버건디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디자인 셀렉션 2는 총 5가지인데 이것도 밝은 색이 가장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 시승차나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내장재도 전체적으로 좀 더 좋기도 하지만 이 시트 같은 거 보면은 문이 막 들어가 있어 갖고 시각적으로도 좀 더 고급스럽죠. 차이가 좀 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비싸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셀렉션 2는. 디자인 셀렉션 2가 295만 원이잖아요. 이게 거의 2배예요. 1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2배로 거의 뛰는 거죠. 물론 내장재가 더 좋은데 2는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 퀄팅이랑 파이핑 들어가고 웨이브 라인 무드 라이팅, 그러니까 여기죠, 이쪽에 스웨이드가 그 A필러와 천장에 들어갑니다. 스티어링 휠도 투톤이고,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은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 선택 시 블랙 모노톤으로 적용. 투톤 저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제가 원래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많이 써야 5천. 이 옆에 보면은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되게 해놨어요. 스포츠 패키지. 이 스포츠 패키지가 뭔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만 보면은 393만 원이어서 이거 좀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 구성을 보면은 뭔가 땡기죠. 일단 이 구성품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차동 제한 장치.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별로 생각이 없는데 이 LSD는 좀 탐이 나더라고요. 요것만 따로 선택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이죠. 그리고 스포츠 전용일, 같은 19인치라도 디자인 조금 다르죠. 그리고 사피 브레이크, 스포츠 패키지에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들어갑니다. 이제 스포츠랑 일반 모델이랑 그 내외장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장소에 딱 놓고 보면은 스포츠가 그 외장이 조금 더 예뻐요. 사실은 진짜 조금 더 예쁘거든요. 앞은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차이나게 예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문제가 그 머플러잖아요. 머플러가 거기서 좀 차이나게 예뻐갖고, 이 기본형 머플러는 막 약간 찌그러진 것 같이 이렇게 세로로 와서 약간 어색한데 스포츠는 동그랗잖아요. 원형.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죠. 결정적으로 운전대. 이게 기본형 그 운전대가
디자인이 안 예뻐요. 밑에 스포크가 없어갖고 멀리서 보면은 헤 하고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별로 안 예쁘거든요. 재질은 좋아요. 결정적으로 그 스포츠와 그 일반 운전대는 이게 그립도 달라요. 두께도 다르고. 스포츠가 조금 더 얇아요. 제 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스포츠가 훨씬 더 잘 잡힙니다. 두께는 이거와 비슷한 것 같은데. 재질은 다르지만, 이건 돌덩이. 아파.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스포츠를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이게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휠 타이어를 따로 고를 수가 있어요. 가솔린 2.5는 19와 21 이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인치는 과하고요. 전 19인치면 딱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포츠 전용 휠이죠. 이 스포츠 전용 휠이 이게 추가로 하면은 21인치가 118만 원이네요. 그냥 19인치로 하죠. 그리고 스포츠는 내장 디자인도 달라요. 그러니까 추가 금액 없이 스포츠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스포츠 스탠다드 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천연 가죽 시트, 메쉬 파이핑 적용, 지오메트릭 패턴, 리얼 알루미늄 내장재.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스포츠 패키지 선택하면은 내장 디자인의 그 색상 종류가 적어요. 이게 3가지밖에 안 돼요. 이게 좀 더 많잖아요, 일반은. 근데 이 스포츠는 3가지. 블랙 모노톤과 블랙 세비야 레드 투톤, 블루 모노톤. 그러니까 스포츠 패키지 선택하면은 그 밝은 색 있잖아요, 그 베이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죠. 딱 스포츠 패키지에서 그 베이지 밝은 색이면은 딱 제가 지르려고 했는데 그 밝은 색 없는 게 아쉽네요. 그리고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이 이게 226만 원인데 꽤 비싸죠. 이게 프라임 나파 가죽, 스웨이드와 파이핑. 셀렉션 1에서도 스웨이드가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3디멘셔널 리얼 카본 내장재. 카본 별로 안 좋아요. 추워요. 차가워갖고. 그리고 인조 가죽 내장재. 이건 동일하고 럭셔리 스웨이드 내장재.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는 가격이 같네요. 같이 226만 원. 뭐가 다른 거지? 레이어드 엣지 무드 라이팅 내장재가 들어가는군요. 다른 건 다 동일한 것 같은데 가격이 동일하니까 들어가는 것도 거의 동일한 게 당연하겠죠. 생각해보니까 이 3가지 색깔 중에서는 그냥 검은색이 가장 낫고요. 이 빨간색 있잖아요, 레드. 이거는 약간 좀 남사스럽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좀 빨개서, 아주 빨간 건 아닌데 좀 연하게 빨개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88년식 그레이스가 그 내장이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그때 친구들이 차에 타면은 야, 이 차는 뭐가 이게 색깔이 야해 막 이랬는데 그거랑 좀 비슷해요. 약간 좀 연한 빨간색.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좀 더 개별적으로 또 고를 수가 있어요.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그만큼 그 선택 장애의 양도 늘어나서 이제 흔히 말하기를 가장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이제 파퓰러 패키지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파퓰러 패키지가 이제 가장 선호하는 옵션 패키지를 묶어놓은 건데, 일단 패키지 1을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2가 있습니다. 이 파퓰러 패키지 2엔 이게 얼마야? 이게 707만 원. 되게 비싸죠. 이 파퓰러 패키지 2에는 그 앞서 파퓰러 패키지 1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컨비니언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그 기본 사양하고 막말로 파퓰러 패키지 2면은 진짜 사실상 풀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묶은 게 싫고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밑에 또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긴 하죠. 컨비니언스,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2, 2열 컴포트, 아웃도어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맨 위를 보면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있죠. 여기에는 운전석 에르거 모션 시트 18방향, 기본이 12방향인데 18회이니까 좀 더 조절 폭이 넓죠. 기본형은 그러면 앞에 익스텐션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볼스터 전동 조절, 스트레칭 모드 포함, 동승석 럼버 서포트,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2, 스마트 카드키. 제 기준으로 보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는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이테크 패키지가 157만 원이에요. 이 하이테크 패키지에는 12.3인치 그 3D 계기판. 이 3D 계기판은 진짜 필요 없어요. 진짜 쓸모없는. 제가 그래서 끄고 다녔잖아요. 물론
3D 계기판 선택해서 끄면 되는데 끌 거면 이거 뭐하러 선택해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방 주시 경고, 지능형 헤드램프. 지능형 헤드램프는 조금 땡기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밤에 다녀야 효과를 보거든요. 저는 밤에 잘 운전 안 해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컨비니언스 하이테크는 뭐 전혀 생각이 없고, 대신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은 좀 땡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에 후측방 모니터, 사실 후측방 모니터도 그렇게 큰 쓸모는 없는데 뭐 비 오는 날 밤에 좁은 데서 주정차 할 때 이거 같이 켜면은 조금 더 보기가 쉽긴 해요. 거기다가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고 선호하거든요. 제가 뭐 주차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차 환경상 되게 좁은 곳에서 주차할 때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옆에 바짝 붙이고 딱 차로 주차 라인 중앙에 맞추는 그 성애자라서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으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건 좀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거 출차하는 거, 리모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사실 저는 원래 그 OEM 내비게이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사도 저는 핸드폰으로 보고 다닐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증강현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때 시승회 때 증강현실 써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승에서 말씀드렸는데, 증강현실 키니까 모니터가 커서 일단 출력되는 화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HUD보다 오히려 더 이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증강현실은 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177만 원.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비싼 생각이 안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되게 강력하게 지금 후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여기에 이제 교차 차량, 추월 시 대항차,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 포함. 그러니까 ADS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CC인데 이 운전 스타일까지 연동되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컨트롤 진출 입로. 되게 필요 없어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이게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까지 포함인데 되게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이게 왜 필요해요? 이걸로 이용을 해서 차로를 변경할 정도면은 연수를 더 받아야 돼요. 필요 없습니다.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이건 좀 땡기네요. 있으면 좋죠, 이런 건.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있는데 저는 뭐 2열에 탈 사람이 없어서 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2열 그 도어 커튼 블라인드, 3존 공조, 그러니까 운전석과 동승석 듀얼 풍향 모드 제어, 2열 LCD 공조. 그럼 LCD가 없군요. 이거 선택 안 하면. 공조 조절 장치 포함, 2열 통풍 시트. 이거를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여기에 통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69만 원. 이건 별로 안 비싸네. 그리고 아웃도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러기지 매트, 러기지 스크린, 뒷좌석 220. 저는 뭐 아웃도어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러기지 매트 필요 없고. 근데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좀 줘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 아니, 현대 기아가 편의 장비가 되게 좋은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SUV에 이 러기지 스크린 따로 팔아요. 없어요. 대체로. 다는 아닐 거야, 아마. 어쨌든 러기지 스크린 사실 있으면 좋거든요. 없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상관없지만, 왜냐면 도둑놀이 없어서. 유럽에서는 이거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 없고요. 근데 220은 조금 땡기네요. 220은 220도 충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게 128만 원. 어우, 비싸. 렉시콘 15 스피커 시스템 퀀텀 로직 서라운드. 저는 차에서 음악을 안 듣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쓰잘데기 없죠. 전혀 넘어서.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패키지,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주차 후 최대 12시간 녹화 가능. 이게 69만 원. 이 빌트인 캠이 소리 녹음이 안 돼요. 오디오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기도 한데, 이제 저처럼 막 추가로 이렇게 붙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블랙박스 사제로 사면 막 붙여야 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옵션을 살펴봤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안 하면은
거의 이제 확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스포츠 패키지 선택 안 한다 그러면 그 19인치 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1 그리고 디자인 셀렉션 1 이렇게만 선택을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1번 옵션이고 이 가격을 더하면은 4791 플러스 69 플러스 5,204만 원 나오네요. 뭔가 싼 느낌인데 뭐 이렇게 많이 골랐는데 이게 19인치 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디자인 셀렉션 1 선택했을 때 이 금액입니다. 이거 보세요. 베이지가 예쁘잖아요. 실제로 그 수지에서 봤을 때도 베이지가 가장 괜찮고 이게 겨울에 따뜻해요. 이게 다른 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뭐뭐 할 건데 뭐가 괜찮냐. 그래서 저는 남들이 물어볼 때는 그냥 되게 편하게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막상 제가 살려고 하니까 선택장애가 오네요. 이게 투톤이잖아요. 뭐 이렇게 별로 안 예뻐요. 투톤이고 뭐 3톤이고 간에 스포츠가 예쁘죠. 스포츠가. 어쨌든 욕심을 좀 버리면 대략 한 5,200이면 되네요. 여기 보니까 8인치 계기판이 있는데 이 8인치 계기판도 괜찮아요. 3D 그거 진짜 필요 없다니까요. 눈 아파요, 눈 아파. 그리고 저는 뭐 HD도 별로 이렇게 욕심이 없어갖고 그거 있어봐야 별로 이렇게 별로던데 2.5로 5,500만 해도 뭐 거의 옵션 다 들어가는 거니까 뭐 크게 사양에서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5,200 또는 스포츠 패키지 선택해서 5,500 그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문 넣어서 그러면 이제 카마스터가 그 언제쯤 나온다 그 예상 날짜를 준대 인도 날짜를. 근데 그거 보고서 뭐 결정하든가 말든가 취소해도 된다고 하네요. 취소하는 건 별로 부담이 없어갖고 그래서 막 너무 늦게 나온다 막 몇 달 뒤에 나온다 이러면 취소하고 금방 나오면 사고 그러려고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